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 못했었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살면 6개월, 8개월 내에 시험 끝내고 나갈 수 있어요. 장담해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찰의 장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자기가 노력한 시간만큼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선배로 저도 이제 한 10년 전에 그런 변호사 시험을 저도 받고 합격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좀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저를 믿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따라하다 보면은 이 수험 생활을 훨씬 짧게 만들 수 있고 금방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딱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잊혀지는지 표현한 곡선이 망각곡선인데, 정말 신기한 게 1시간이 지나면 그거의 약 40%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약 70%가 날아간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의를 듣자마자 쉬는 시간에 내가 오늘 뭘 배웠는지 한번 쭉 빠르게라도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냅둬도 돼요. 그냥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바로 그 10분 정도에 빠르게 한번 복습하면 정보는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제 쉰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배운 과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걸 뭐 하겠다고 다시 계속 뭐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진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리고 다 공부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야 되겠죠.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바로 오면 다행이지만 우린 대부분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와. 그쵸? 잠이 잘 안 올 때 뭘 해야 되냐? 오늘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 뭘 배웠더라? 중요한 판례는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침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의 3단계, 수업 끝나고 바로 쉬는 시간에 그날 배운 거 봐라. 저녁 때 한 번 더 봐라.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한번 회상해 봐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겠죠, 시험까지. 그럴 때 공부하는 양들을, 공부한 책들을 다시 반복해서 보는 행위를 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회독이라고 해요. 회독. 이 회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크게 하는 실수가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암기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해하겠다고 앞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또 책을 닫아요. 그게 반복되면서 앞에만 시꺼매지고 책의 뒷부분은 하나도 보지 않고 결국에 시간만 흘러가는 큰 실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요. 이해 안 돼? 그럼 표시하세요. 뭐 별표를 하든 체크를 하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이거의 목표는 뭐냐? 그냥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이상 말고 내가 다 알겠다 이거 포기하시고 그냥 쭉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회 독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자, 1회 독재에 이해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죠. 자,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봤는데도 이해가 되는 거는 내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이해가 돼 있을 확률이 제일 높고 암기가 되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도 이해되고 암기됐으면 쉬운 파트고 이미 머릿속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 것들은 조금씩 속도를 더 빠르게 넘겨가고 1회 독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보는 거예요. 물론 1회 독대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여기에서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이해됐는지 암기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냐? 직접 나한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내 스스로한테 중얼중얼하면서 설명해 보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A4 용지에다가 대충 키워드만 막 쓰면서 설명해 보는 거야, 나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 쓸 수 없다면 이해 안 된 거고 암기 안 된 거예요. 다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3회 독대는 속도를 더 내시는 거예요. 속도를 더 빠르게 되면서 내가 1회 독대 이해됐던 분들, 표시가 아무것도 없던 분들은 막 빠르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2회 독대도 별표가 2개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또 이해가 안 된 부분, 또 암기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표시가 많이 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4회 독대는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보지 마. 안 봐도 돼요. 다 이제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야. 표시가 2개 또는 3개, 3개 부분 위주로 봐야겠죠? 2개 또는 3개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정말 빠르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단권,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시험장에 내가 마지막으로 가져가서 시험 직전에 한번 확인해 볼 그 책이 있어, 필요해요. 그게 단권화예요. 그 책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권화를 해서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 게, 이게 방법이 1회독부터 4회독,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계별 회독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강사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그렇죠?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냥 내가 처음 시험 보는 것처럼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쭉 그냥. 풀어볼 때는 실제 시험지를 받아서,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 쭉 풀어봐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시험 가서는 마킹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킹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어요. 20문제면 짧게 끝나지만 50문제짜리가 있고 하잖아요. 시험 보시다 보면. 그럴 때 마킹하는 시간을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는
남겨놓고 시험 보셔야 된다. 연습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기출문제 보실 때 직접 보시면 이제 이 문제로 이제 설명을 좀 예를 드릴게요.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답이 표시가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답이 3번인데 내가 3번 잘 체크를 했어. 예를 들어서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분석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3번이 맞아서 아 맞았네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3번은 옳은 거고 3번은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아닌지, 이 아닌지를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문제 자체가 나 정말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네, 그럼 문제에다 그냥 별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봤는데 다시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별표. 이렇게 별표가 늘어나는 문제들 나중에 더 열심히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해가 됐어.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3번, 4번이 조금, 이 지문이 조금 이해가 안 돼, 무슨 판인지도 모르겠고 암기도 안 되고 그래, 그러면 1, 2번을 표시하지 말고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실 때 나 1, 2번 어차피 아는 지문이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그쵸?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1, 2번은 내가 이해가 됐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3, 4번이 왜 이해가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앞에다가 조그맣게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봤는데 또 이해가 안 돼, 그 앞에다 또 표시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늘어나면 그 지문은 또 다시 열심히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회독하실 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겠죠? 틀린 문제를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답 노트 사실 공부할 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핸드폰으로 틀린 문제 해설까지 붙어 있는 거 사진으로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시고, 내가 보는 시험 만약에 경찰 시험이면 헌법, 경찰학, 형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폴더를 나눠 놓는 거예요. 앨범을. 저는 오답 사진첩이라고 부를게요. 그 오답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냥 다른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머리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뭐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그냥 앨범 보는 거예요. 그냥 앨범 보는 거야. 오답 노트 만드는 날 시간 쏟지 말고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반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스타 릴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진첩, 오답 사진첩 만들어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도 많을 거예요. 제가 보면 꼭 공부 못하고 그런 애들이 필기만 막 예쁘게 해. 하나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하세요. 어떻게 하냐, 드러나지 않는 색상 있죠? 내가 책에 줄을 걷을 때 나야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색상 말고 약간 좀 연한 하늘색이나 뭐 연한 녹색이나 연두색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색깔을 맨 처음에 썼어요, 수업 들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신다 이러면은 그 색깔로 일단 쳐놨어요. 자, 그게 1단계예요 1단계고, 자, 두 번째, 기출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회독을 하다 보면 기출에 나오거나 중요해,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짚어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번에 무조건 나와, 내가 볼 때는 이거 나올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올 때 됐어, 뭐 이런 말들을 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탁 보이게, 중요한 부분, 이건 나올 것 같다, 정말 중요한 판례다, 아니면 기출이다,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다 보면 빨간색 중에 내가 이해가 너무 안 되고 막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세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시고 빨간색도 위주로 보시되 파란색을 더 깊게, 그런 식으로 필기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필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광펜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형광펜을 하다 보면 형광펜 부분만 볼 수밖에 없고 너무 그게 티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되, 형광펜을 굳이 쓰고 싶다 그럼 2회독 또는 뭐 3회독 정도 됐을 때 그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크가 2번, 3번 이렇게 되는 부분들, 거기서만 조금 형광펜으로 중요 부분을 체크를 하시되 1회독부터 형광펜을 사용하시는 건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게 돼요. 그리고 형광펜이 너무 남발되게 돼요.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겠죠. 저도 공부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로스쿨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법조문을 딱 접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조문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눠서 읽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법조문이 항상 주체, 요건, 효과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죠. 주체가 있고 이제 요건, 그리고 결국에 그게 요건이 맞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 주체에는 항상 세모 표시할 거예요. 법조문에는 주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세모 표시예요. 왜냐하면 주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헌법 28조 보시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 이렇게 나왔죠. 거기를 자 세모 표시를 크게 해두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형사보장 청구권이라는 헌법 28조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인데, 그중에 구금되었던 자, 이런 사람이 주체가 이런 형사보상 청구권의 주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 뒤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라고 돼 있죠. 요건이 이거예요. 앞에 있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라는, 그중에 구금되었던 자라는 주체가 이런 요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이런 요건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에서 끝나면 요건은 이제 이 슬래시로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눠서 나가서 바로 효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효과에는 물결 표시 해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나눠서 표시를 해두시면 우리가 나중에 조문집을 봤을 때 이런 주체가 이런 요건이 있고 결국에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걸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개 표시를 해둘 거예요. 근데 모든 규정에는 이 규정은 일단 할 수 있다로 끝나지만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어요. 자, 임의 규정이 뭐냐? 임의 규정은 끝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강행 규정이 뭐냐면 하여야 한다 또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끝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위에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쳐주세요. 또 하여야 한다가 나올 때는 거기에도 이렇게 땡땡땡땡 쳐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이거는 임의 규정이구나, 이건 강행 규정이구나, 이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이 수험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표가 뭘까요? 저의 목표는 또 뭘까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나를 그만 보고 빨리 여기서 나가는 거. 그게 목표겠죠. 이 수험에 들어온 이상 8개월 봅니다. 8개월 빠르면 6개월, 평균 8개월 이 안에 승부 보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느릿느릿 뭐 한 8, 9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충 밥 먹고 학원에 한 10시 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가 수업하면 수업 듣고 점심시간에 뭐 리스 보고 깔깔대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좀 졸리니까 자다가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여러분들 1년, 2년, 3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수험 시간이. 다 버려야 돼요. 다. 저는 변시 볼 때 어떻게 했냐면 머리 밀었어요. 핸드폰 없앴어요. 여러분도 진짜로 그럴 각오로 뭐 머리 밀으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스마트폰 없애라고까지는 안 할 텐데 그래도 그럴 각오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각오로 정말로 나는 공부밖에 안 한다 이 생각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 못했었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살면 6개월, 8개월 내에 시험 끝내고 나갈 수 있어요. 장담해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이 막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책 봐서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고 이러면은 막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공부하게 돼. 내가 딱 아는 것들 탑8졌을 때 역시 나 공부 많이 했네. 여기 다 알잖아. 다 이해되네.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마음 편하니까 나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건 너무 쉬운 얘기지만 이해 안 되고 어렵고 더 짚기 싫고 책 괜히 손이 안 가는 책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 있어. 그런 과목 위주로 더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 이제 시험 직전이에요. 공부를 하셔라. 지금까지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좀 더 빠른 길로 우리가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성심껏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경찰에서 헌법 강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제 교재도 이제 곧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6월 초에 입문 특강부터 시작해서 기본 강의와 체력부터 시작이 되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다, 좀 괜찮은 것 같다, 따라갈 만하다 하면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정말 8개월 내에 합격해서 여기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모두 열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금방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